자, 오늘의 주제 중에 하나인 참 가슴 아픈 얘기, 하기 싫은 얘기를 잠깐 드리면 이 얘기는 하기 싫은데 중국 이항의 공매도 보고서가 나와서 주가가 폭락을 하는 일이 펼쳐졌습니다. 정말 가슴이 아프죠. 주가가 폭락을 하는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주가가 춤을 췄죠. 마이너스 63%, 플러스 64%, 마이너스 21%. 이게 주식이냐? 야, 이게 무슨 주식이야? 플러스 68%가 하루에 나오고 마이너스 63%가 하루에 나오고, 이거는 제가 보기엔 사람이 하는 주식이 아닙니다. 이런 거도 이런 하면 안 된다는 뭐하고, 이런 변동성을 좋아하시면 안 돼요.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내 재산이 여기에 많이 들어가 있으면은 이런 걸 좋아하시긴 하지만, 그래서 그 레포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레포트의 제목은 뭐 영어로 써있긴 하지만은 이항이 오르긴 했지만 곧 크러쉬가 나고 타버릴 거다. 한마디로 너희 주식 올라간 게 망할 이유 100가지 소개한다, 뭐 이런 주식인데, 그리고 이 보면은 내용이 시작이 딱 이래요. 위아 숏 이항, 때렸다는 거죠. 나는 공매도를 때렸다. 왜냐? 비코우즈 이러고 시작하는 거야. 나는 이미 때렸다라고 선언을 하고, 원래 외국계 공매도 레포트는 그래요. 몰래 하는 게 아니라 나는 공매도 쳤다 얘들아. 이유가 이거야. 올려보시든가 아니면 내가 맞다고 생각하면은 같이 하자, 뭐 이런 건데, 이 리포트 때문에 가격이 60%가 넘게 폭락을 했죠. 그럼 이 레포트가 어떤 내용이었냐? 너희 공장 내가 가봤어. 얘네 공매도 레포트 때리는 애들은 무시무시하죠. 007이에요 007. 그냥 레포트를 머릿속에 앉아 책상에 앉아 쓰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잠입을 합니다. 잠입 액션을 해요. 얘네 공장에 몰래 들어간 거예요.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몰래 들어가서 보니까 야, 너희 설비가 없더라. 직원 없네? 보안관 한 명이네? 너희 그냥 어디서 받아 조립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면서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영상을 찍어 보여줬는데, 야, 박스채로 쌓여있잖아. 이게 공장이냐? 왜냐면은 다른 드론 만드는 공장에 가보니까 이렇던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공장의 모습인데 니네 공장은 이렇잖아. 이게 차이가 있지 않냐? 직원은 어디 갔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잠입한 영상을 보여줬는데, 자기가 찍은 겁니다. 이렇게 숨겨갖고 뭐 찍은 거죠. 잠깐 보시면 No people, no life. 공장 안에 들어간 거야. 야, 사람이 없지 않냐 니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아무도 없다. 뭐야, 불 꺼져 있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휴장일 아니었을까? 휴관일? 야, 이거 하여튼 뭐 이런 거를 공개하면서, 야, 니네 이거 아무것도 없는데 만든 게 아니냐, 가짜 공장 아니냐, 이제 이런 의구심을 표시한 거죠. 그리고 야, 너네 새로운 공장이 있다며. 신공장에도 가봤어. 여기도 잠입을 했습니다. 신공장에 가보니까 야, 그 공사 중이던데, 아무것도 없던데, 니네 신공장 가서 몰래 찍어보니까 이러던데, 장비 어딨어? 장비는 없고 완성품만 있더라. 니네 그 조립해놓은 거 아니냐. 그리고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입구는 이렇게 막혀. 이게 신공장이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했어요. 너희 주요 장비들 다른 데서 받는 게 아니냐. 왜냐, 우리가 찍어보니까 요거 똑같더만. 다른 회사 거하고 요거하고 똑같은데 요거 아니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이항 같은 경우에는 아니다라고 당연히 강력 부인을 했고, 또 얘네 레포트, 공매도 레포트 나온 걸 보면은 너희 디자인 테스트 센터 주소 내가 가봤다. 집이던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디자인 테스트 센터냐, 뭐 이런 거 가니까 뭐 한적하게 뭐 할아버지 나올 것 같은 뭐 이런 데들아, 이게 맞다는 게 아닙니다. 애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공매도 때리 애들이 주장하는 거지. 공매도 때리 이런 걸 주장을 하면서, 그러면서 애들이 마지막에 뭐라고 비웃었냐면, 우리가 이항 공장을 돌아다니면서 만났던 사람 중에 가장 하디스트 워킹, 열심히 일하고 있던 그 가드 소개한다. 그리고 가드 형 앉아서 담배 피우고 있는 건가? 스마트폰 하고 있는 거 찍으면서, 야, 우리가 본 사람 중에 일한 분은 이분밖에 없더라. 아우얼 인베스티게이션, 우리가 조사한 중에 일하는 분은 저분밖에 없었다. 뭐 이런 걸로 이제 레포트를 실제로 발표했어요. 뭐 추가적인 내용을 보면은 이런 내용들. 회계 장부와 고객도 조작한 건 아니냐. 예를 들면은 뭐 계약을 크게 체결한 고객인 쿤샹이라는 데가 있는데, 이 회사를 보니까 9일 전에 설립을 했더라. 그리고 주요 고객사인 쿤샹이라는 데 가니까 사무실이 뭐 별로 없더라. 가니까 사람도 없더라. 그러니까 물론 이항은 아니다, 걔는 뭐 주주가 아니다, 이런 걸 서로 이제 반박을 하고 있는데, 뭐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얘들은 이렇게 레포트를 내면서 결론적으로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위아 숏, 나는 그래서 숏이라고 생각을 한다. 이런 레포트를 낸 거죠. 나를 따라라 뭐 이러면서 이제 레포트를 낸 건데, 그러다가 제대로 되면은 뭐 반대로 이제 공매도 역습당하면은 GM이 꼴 나는 거죠. 하여튼 이래갖고 깃발을 앞에 들고 나를 따라라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러고 있는 상황이니까 저 공매도 레포트가 처음 나왔을 때 순식간에 반토막 났죠. 130불 하던 게 60불 떨어져 반토막 났다가, 하지만 이항에서도 반박자료를 냈어요. 그래서 뭐가 맞는지 지금 사실은 애매한 상황입니다.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하면서 반박자료를 내면서 쟤네가 한 거를 니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보여줄게. 얘네도 보여줬어요. 뭘 보여줬냐? 도둑놈처럼 몰카 찍은 놈 공개했습니다. 이러고 이렇게 화살표를 해서 자기네 홈페이지 올린 거예요. 얘라는 거죠. 얘가 와서 몰래 찍었다. 이거 별것도 아닌 건데 사실 저렇게 와서
힐끔힐끔 보고 몰래 찍어간 게 저게 쟤들의 보고서의 전부다. 이제 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야 실물을 보여주겠다. 그리고 자기네 신공장이라는 걸 또 올렸습니다. 자 봐라. 이게 신공장이다. 멋있지 않냐. 니들이 몰래 찍은 거는 뭐 일부분에 불과하다 뭐 이런 걸 주장하는 거죠. 그날 직원이 없는 건 휴장이셨나? 하여튼 뭐 그렇게 해서 주장을 하는 거고, 물론 영상에 약간의 함정이 있는 게 얘들이 공개한 영상인데 동양칩이 좀 비어있더라고. 뭐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뭐가 좀 없긴 없던데, 하여튼 뭐 이제 앞으로 놓을 테니까 자리란 좌석이라는 거죠. 좌석 보여주면서 쟤들이 보여준 거는 악의적인 거고 일부분이다라고 또 반격을 해서 지금 머리가 아프죠. 이게 윈지 RNG 머리가 아프긴 하지만 쟤네들이 아무래도 공매도 레포트가 나오고 실제로 제가 모르죠.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공개 가본 게 아닌데. 근데 기본적으로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뭐가 잘 안 갖춰 있는 상황을 이제 꼬집는 것 같고, 뭐 여기서 내린 다음에 마이너스 10% 플러스 10%가 탁탁탁탁탁 하고 있는 거죠. 하여튼 이런 복잡한 상황이고, 근데 가슴이 아픈 건 우리가 이걸 많이 들고 있었다는 거죠. 서학개미가 6천억을 들고 있었다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가 많이 들고 있어서 일단 좀 문제가 되는 거고, 저 공매도를 발표한 곳이 울프팽 리서치라고 하는데, 얘네가 발표한 게 옛날에 아이치라고 있습니다. 중국판 넷플릭스 아시죠?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 컨텐츠 사는 대표적인 기업인데, 얘네가 이 울프팽 리서치가 2020년도 작년에 뭐를 발표했었냐? 지금 이항 얘기하기 전에, 이항이 시끄럽지만 중국판 넷플릭스인 아이치가 2조를 분식했다. 그래서 위아 쇼시다라는 레포트를 2020년 4월에 낸 적이 있었어요. 수익을 2조 넘게 뻥튀기했다. 얘네 분식회계다. 가짜 회계다. 어떻게 알았어? 똑같죠? 잠입 액션 비슷하게 전현직 직원을 몰래 인터뷰하고 실제 몇 달간 조사를 해봤더니 실제로 얘네가 뻥튀기한 거다 이렇게 보고서를 발표했더니, 물론 그때도 이항하고 똑같이 아이치가 반박 성명을 냈습니다. 아니다 이것들아, 니들이 잘 모르는 것이라 냈는데, 그 어떻게 돼 있냐? 이 아이치의 주가는 그로부터 거의 한 7개월 8개월 지났으니까 요 보고서가 나온 게 여기거든요. 빠바바박 빠져서 여기까지 빠졌어요. 14불까지 빠졌다가 이게 좀 애매하다. 조사를 하는 것 같긴 한데 실제 조사하고 있습니다. 뭐 증권거래위원회인가? 미국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좀 물음표 하는 거죠. 이게 중국의 넷플릭스면 잘 될 것도 같은 하다가 회계 부정 잘 될 것 같은 회계 부정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지금 실제로 아직도 조사를 하고 있고, 물론 옛날에 그 루이싱 커피 스타벅스 잡는다 그러다가 여기는 문 닫았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기억을 안 하시는 니콜라, 옛날에 한창 언덕 위에서 뭐 차를 밀었네 버스를 밀었네 하던 그거 내려갔다가 진짜 사기였으면은 0인데 이게 진짜 사기인지 아닌지가 애매하다는 거죠. 아직도 물음표를 띄우고 있기 때문에 사기일 것 같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은 하면서도, 하여튼 그러다가 사기면 이제 바닥으로 가고 아니면 또 위로 오르겠지만 지금 뭐 그런 상황이고, 이런 상황이 요즘에 특히 많이 펼쳐지는 게, 우리나라도 중국 기업들이 물론 특히 더 많긴 하지만 HLB가 또 얼마 전에 코스닥 시총 5위입니다. 허위 공시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이것도 가슴 아픈 뉴스죠. 와, 이 우리나라 시가총액 코스닥 시가총액 5위에요. 5위. 여기다가 이게 여기서 9만원 하던 게 오면 6만원으로 갔어요. 6만원으로 쭉쭉쭉 빠지다가 요즘 또 잠깐 오르다가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물론 말이 많죠. 허위 공시를 했냐, 공시가 없었냐, 임상이 실패가 숨겼냐, 결론이 안 났냐, 아직 말이 많지만은 저런 게 나온다는 것 자체가 참 가슴이 아픈 상황이고, 또 있습니다. 요즘에 너무 많아서 사실은 하나하나로 다 뭐 영상을 만들 수 있지만 그래봐야 똑같은 영상일 테니까. 코오롱 같은 경우도 난리죠. 저 인보사 사태 옛날에 한번 말씀드렸던 그 사태가 임원이 무죄다. 상한가. 아닌가 보다. 무죄인가 보다. 상한가. 조금 있다가 하지만 인보사 취소는 적법하다. 패소. 하한가. 야 이게 뭐야. 아니 올라갔다가 아니랜다. 다시 가고 이 산이 아닌가 보다 하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참 투자하기 어려운 시대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 개인적인 생각에 너무 이렇게 변동성이 좋은 거를 좋아하시는 건 좋지만은 좀 이렇게 변동성이 바이오에 투자하고 싶으시면은 제 개인적인 생각에 이렇게 ETF 뭐 무난하잖아요. 뭐 빠지고 빠지고 올라대정도 그러고 변동성이 좀 없는 걸 저 같으면 선호할 것 같은데, 요즘에는 반대니까, 요즘엔 반대로 변동성이 있는 걸 선호하시니까 정말로 투자할 때 참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고, 게다가 요즘에 보면은 요즘에 돈이 많잖아요. 사람들이 투자할 때가 많잖아요. 우리 바이오뿐만 아니라 요즘에 보면은 투자를, 옛날에는 돈을 주고자 한 사람이 적고 투자를 받고자 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여기가 갑입니다. 돈을 주는 사람들이 와서 설명해봐. 그럼 니들이 와서 PT해봐. 그럼 얘들이 와서 우리 이게 좋고 우리 이게 좋고 돈을 뿌렸는데, 요즘에는 반대로 저런 모험 자본에 투자하는 분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돈 줄 사람이 많아요. 근데 돈을 주고 싶은 기업이 적어. 그러니까 반대로 여기서 얼마 줄 거예요? 라고 물어봐요. 실제로 요즘 그래요. 제가 물어보면은 얼마 줄 거예요? 얼마 줄 거예요? 반대로 이렇게 물어보기 때문에 100억 그러면 100억. 어디다 써 그거? 왜 300억? 오케이? 뭐 이런 게 때문에 갑을 관계가 뒤바뀌었다.
거기에 투자하고 싶은 사람이 너무 많은 거죠. 바이오뿐만 아니라 모든 거에서. 그래서 요즘에 사실은 참 창업하기는 좋겠다. 돈을 주겠다는 데이 많으니까. 자금은 많은데 투자할 기업이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고, 요즘에는 오히려 이런 신문기사도 많이 나오고, 실제로 저도 많이 봅니다. 요즘에는 IPO 할 필요가 없다. 왜냐? 투자를 한다고 비싼 가격 주고 들어온 사람이 있기 때문에 굳이 뭐 상장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투자자가 오히려 영업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거 조금 딴 얘기긴 한데, 요즘에 어떤 일이 펼쳐지냐? 사람들이 좋아하는 얘기를 잠깐 하면은 이런 거 좋아하시죠? 매출은 0원인데 몸값은 5조 원인 주식들. 뭐 상장을 한다. 스타트업 패러데이 퓨처 절대 추천하는 게 아니고 전 처음 들었습니다. 처음 들었는데 뭐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요. 그리고 이런 기업들이 상장을 할 때 요즘에 어떤 식으로 상장하냐면은 스펙 합병이라는 걸로 상장을 합니다. SPAC. 이게 옛날에도 있었는데 별로 안 유명하다가 요즘에 굉장히 유명해요. 왜 스펙이라는 걸로 합병을 하냐? 스펙이 뭐냐? 혹시라도 저런 걸 보실까봐. 스펙이라는 거는 서류상의 회사를 먼저 만들어요. 페이퍼 컴퍼니를. 그 여러분들한테 돈을 받아요. 100억 모은다. 아니면 500억 모읍니다. 돈을 받아요. 500억을 받은 다음에 상장을 시켜놓고 있다가 괜찮을 것 같은 기업이 생기면 얘들은 인수합병을 해. 그럼 유망 기업 입장에서는 원래 상장을 하려면 어렵잖아요. 뭐 3년 이상 흑자고, 뭐 지배 구조가 어떻게 돼 있고, 뭐 이것저것 다 해서 상장하는데 기간이 오래 걸리는데, 얘네가 이걸 사버리면, 인수합병을 해버리면 욜로 들어가면서 순식간에 상장이 되죠. 이게 스펙이에요. 여기다가 돈을 먼저 넣었다가 얘들이 반대로 사는 게 스펙인데, 요 상장을 하고자 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우회 상장처럼 굉장히 빠르고 쉽게 상장을 할 수 있는 반면에, 얘네에 대한 어떤 평가나 얘네에 대한 뭐랄까 걸음망? 얘네가 어떤 기업인지에 대한 그런 거는 좀 건너뛰죠. 일단 상장을 하고 생각을 하잖아. 옛날에는 뭔가 갖춰줘야 상장을 했다면은 이제는 물론 스펙도 뭐 제한이 있지만은 그 스펙으로 들어온 회사들은 조금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주의해서 봐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변동성이 크다는 소리 아니냐. 그래서 변동성이 커서 주의해야 되는데 변동성이 커서 좋아해. 그래서 이게 좀 아니 변동성이 커서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걸 사라는 말입니까? 이렇게 들으시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뭐가 먼저고 뭐가 뒤인지 모르겠는데 변동성이 크니까 하여튼 커요. 커서 판단하기 나름이지만 커서 좀 주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요즘에 돈이 넘쳐나기 때문에 신규 상장 스펙들이 뭐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 있고, 요즘에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런 얘기 또 사라는 얘기일까봐 안 들으려고 그랬는데, 이런 거 뭐 처칠 캐피탈 요즘에 사이트 가면은 난리잖아요. 뭐 루시드 모터스라고 뭐 전기차가 합병을 했다. 이게 뭐냐? 아까 이게 바로 스펙이에요. 이런 어떤 운용사가 스펙 돈을 모은 걸 들고 있다가 어떤 기업을 잽싸게 넬롬 사는 거죠. 넬롬 합병을 하는 거죠. 루시드 모터스라는 데랑 합병을 하면은 그럼 오르지 않겠냐. 그래서 먼저 올라. 야 이게 뭐야. 그래서 저 스펙의 가격이 올라요. 정말 신기한 논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걸 살 거기 때문에 이제 가격이 먼저 오르는데 하여튼 뭐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 이런 주식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땡기는 것 같아요. 지금은 없지만 미래는 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저같이 쫄보는 지금도 있고 미래도 있는 게 낫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지금 너무 없잖아. 너무 없는데 이 미래를 너무 보니까 지금도 있고 미래를 있는 게 가장 좋은, 또 그런 주식들이 굉장히 많은데 좀 너무 스펙처럼 이게 빠르게 돈을 벌 수 있는 게 너무 몰두해 돼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되고,